네,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특히나 중국에서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과 관련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차이나뷰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가장 크게 봤던 중국의 경제 지표가 3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예상치를 딱 부합을 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제 3분기부터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데요. 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는 것보다는 전 분기 대비로 보는 게 오히려 경기 바닥이나 경기 회복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전 분기 대비로 보면 성장률이 2.2% 증가를 했는데요. 2분기가 1.7이었기 때문에 2분기 연속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목표치인 7.5%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중국 경제가 바닥을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빠른 회복세를 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고정자산 투자가 소폭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 소매 판매가 황금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중국의 수출이 4분기 그 허위 수출 물동량이 역기조 효과가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개혁 조치들이 소비 주도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성장, 그리고 안정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개혁 조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11월이면은 또 세계 이목이 집중돼 3중 전회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매 판매라든지 소득 증가율이 거의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비 주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환경을 정비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인데요. 이 때문에 3중 전회에서는 소득 환경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혁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내놓을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고 소득세를 감면시켜주는 안, 그리고 호적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신용 도시화를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요. 중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서서히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내놓은 소비와 관련된 개혁 조치들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그 수출 관련주들의 명암이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중국은 새로운 그 성장 시범 모델로다가 상하이 자유무역 그 시험구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외 규제 완화라든지 대개방을 통해서 앞으로 리커노믹스의 핵심 정책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리커창 총리는 상하이 시험 구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지향하는 포석을 만들고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시켜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험이나 리스, 게임 그 판매사와 같은 6개 분야, 18개 업종의 수혜가 되는 만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이 앞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위안화 가치의 상승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거의 뭐 사상 최고가를 연이어 또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내수 정책을 확대시키려는 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 달러가 약세 기조에 지금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3분기에만 외환 보유고가 1,630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또 경기 연착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위안화의 그 절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보다는 내수 주도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항공이나 제지, 원자재 수입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 관련주들, 관광 관련주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앞으로 막대한 그 중국 국부 펀드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주식이나 채권, 외환, 대체 투자나 펀드 상품과 같은 우리나라 그 자산 상품의 본격적인 그 중국 자금들이 내년도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최근 요 몇 달 사이에 간간히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중국의 지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거든요. IMF가 중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도 이 부분에 좀 기인을 한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지방정부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GDP의 근 40%에 달하는 그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정부가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림자 금융과 같은 다양한 수법을 썼기 때문에 실체가 지금 불분명하다 그럽니다. 또 은행의 신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일부 경쟁력이 없는 지방정부의 그 좀비 기업들에게 쏟아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경우에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처럼 파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정부와 관련해서는 일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디폴트를 내년도부터 그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금융주에도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에 부합하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지금 말씀해 주신 지방정부 문제라든지 그동안 좀 이야기가 나왔던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따라서 또 경착륙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지 궁금하고요. 과거의 사례를 비춰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 1, 2년 안에 그 경착륙 우려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3조 6천억 달러에 대한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고요. 또 재정의 여유 그리고 국유은행들의 그 대선 충당금 등을 고려하면 금융 위기라든지 채무 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50년간 경기 경착륙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연간 성장률이 5%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적이 딱 지난 50년간 5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번의 공통적인 그 측면은 외부 충격에서 일어났기보다는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정변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인자가 그 퇴출이 당하거나 아니면 정쟁이 휩싸일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방까지 당 간부들이 일괄적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을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중국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끝났고 권력 투쟁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정권과 그 정권이 임기되는 2017년 전까지는 경기 경착륙 위험은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경착륙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치권의 분쟁이 있을 때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좀 우리가 접어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방향성을 봤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업종군이라든지 산업군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회복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1월부터 9월까지 10.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증가의 그 가장 큰 원동력은 반도체나 핸드폰과 같은 정보통신 쪽의 그 수출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앞으로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무 그리고 그 중국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 쪽의 수요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대중국 수출 수혜주를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중국과 관련한 사항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